문화재청이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분류 체계를 유네스코 유산체계로 개편합니다. 전등사가 관음전내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를 모시고 대중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불상과 탱화는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지고 중생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해선언이 불복장 불사를 원만 회항하고 아미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대종사는 복장 불사에 인간의 다양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와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MOU를 체결하고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찰별 특색 사업 발굴,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이 60년 만에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분류 체계를 유네스코 유산체계로 개편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영우 문화재위원장과 신탁근 무형문화재위원장, 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과 위원장들이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전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재청이 60년간 지속되어 오던 문화재 명칭 대신 유산 명칭을 사용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 대신 역사와 정신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분류 체계도 유네스코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포괄적인 통칭으로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골자로 했습니다. 최근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문화재 정책 범위의 확장과 시대 변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정 등록 유산 체계는 일반에 익숙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등을 유지하지만 비지정 문화재와 향토 문화재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록 유산 분류를 신설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칭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유산 개념으로의 변경과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친화적인 유산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안 도입으로 일상생활 속 국가유산 향유 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여건 강화, 역사 왜곡 대응력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결의문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 친화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유산 미래가치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어제 한국기와문화관 2층 특별 전시실에서 고기와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1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와 3점과 고기와 11점 등 총 14점의 고기와가 한국기와문화관에 전달됐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현담스님은 기증을 계기로 보다 풍성한 유물을 확보하게 됐다며 14점은 1400년 전의 숨소리를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마곡사 주변에 수십 구의 가마터가 있었다며 가마터를 중심으로 체험관과 전시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와문화관은 지난 1월 한국문화연수원에 문을 열었으며 기와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관음전내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를 모시고 대중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지고 중생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반과자를 한 온화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상, 강화 전등사 관음전에 새로 조성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상 뒤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후범여행을 떠나는 후불탱화가 모셔졌습니다. 전등사가 지난 주말 관음전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을 담았다고 평가되는 무설전 불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곳 관음전 불사도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상은 강대철 조각가가 조성했는데 중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많은 신도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음상을 이제 차시는 분들은 관음상에 새겨진 어떠한 그 내면의 그 보살상의 어떠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스스로 받아가지고 자신 안에서 보살이 스스로 에너지를 이제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했습니다. 후불탱화는 화엄경 입법개품과 의상대사의 낙산사 설화 내용을 토대로 이수의 불화 전문 작가가 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법회가 끝난 이후에 그림 불화를 부처님을 친견하실 때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등사는 점안법회에 이어 관음전 현판식도 진행했습니다. 현판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글씨입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품은 전각으로 신도들의 신행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많이 찾는 불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점안을 마치고 매일 4분 정건으로 100일 동안 특별 관음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등사 관음전에 놔두신 관음보살을 친견하시길 바라며 전등사는 관음전이 신행과 치유는 물론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강북의 도심 포교도량 정해선원이 불복장 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아미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대종사는 복장불사에 인간의 다양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막이 걷히고 아미타 부처님의 의용이 드러나자 사부대중의 얼굴엔 환희심이 피어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놓칠세라 순간순간을 사진에 담기도 합니다. 도심 포교도량 서울 정해선원이 어제 대웅보전 아미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화경 수행 도량인 만큼 법화경 인경을 비롯한 오보와 오약을 불상 안에 넣으며 복장불사를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2013년 불상 조성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해선원 주지 호연 스님은 신심으로 불사에 정성을 다한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길 발언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말 불생불멸, 불수무량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전부 그러한 불성이 한량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날 점안식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법 전승 보유자인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대종사를 비롯한 여러 불교의식 권위자들이 집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여한 성호 스님은 불상 안에 넣는 물목에 인간의 원초적 욕망,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바람, 성자가 되는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불리 먹기 위해 오곡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향을 넣으며 그런 바람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선 부처님 전에 직접 기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넣어드렸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근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강북 지역의 도심 포교도량 정해선원. 오는 26일
법화경과 함께하는 교리반을 열어 불법 홍보와 지역 포교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사업부와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MOU를 체결하고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찰별 특색사업 발굴,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사업부와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찰 및 단체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불교 콘텐츠 개발, 불교 사회적 경제 창업 모델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종단과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협력하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과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여 보다 역량 있는 불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사찰과 단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무한 경쟁과 투쟁이 아닌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선한 가치를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 통합 구현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와 MOU 체결을 통해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2019년부터 사업부와 협력해 불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조계종 교육원과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스님 연수 등을 진행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계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의 큰 행사인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 행사를 불교계가 주최해 조계종 총무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 행사는 매년 종교 지도자들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11월 초나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저희 불교에서 주최를 하게 될 것 같고, 카톨릭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하고 청와대라든지 고용부라든지 담당하시는 부분들 같이 초빙을 해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 중심이 불교로 올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 기관의 MOU 체결로 더 많은 불교계 사회적 기업들이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사찰 동대사가 불자들의 기원을 담아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33,300개의 장엄 등과 오색 등불은 세상을 환히 밝히고 천태법화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불법승 소리에 맞춰 천태종 대구 동대사 경내 33,300개의 등불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도량을 가득 메운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빛으로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동대사는 지난 9일 경내 장디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운융창과 평화통일,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원로위원 동명스님, 동대사주지 도산스님, 대성사주지 도원스님, 임응호 종회의원, 조연대 대성사 신도회장, 오용수 동대사 신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로원장 정상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육바라밀 보살행을 실천해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로운 부처님 세상을 만들자고 설했습니다. 끝없는 어둠을 밝혀가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집시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는 세상,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동대사 주지 도산스님은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혀 나와 이웃이 하나임을 깨쳐 세상이 연화정토로 장엄되는 날까지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은 좀 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밝혀 나의 이웃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대사는 점등 대보패를 통해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며 고모령을 아름다운 등불로 수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 희망을 되찾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국운이 융성되고 병든 세상의 모든 어둠이 치유되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건설되도록 동대사는 시민들이 화려한 등불에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량문을 열고 5월 8일까지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낙동강 무심사가 제14회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무심사 4부대중의 원력으로 세운 반야심경 탑 제막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펼쳐진 기도도량 무심사. 6.25 전쟁 순국선열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령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공덕으로 우리 후손들이 불교가 더 번창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낙동강 무심사가 지난 10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전 직지사 주지인 대구 보현사 회주 자강대종사 증명으로 제14회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법회 반야신경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은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것이 진리라는 거다. 이거를 말로 하면은 중도라 중도. 방생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손수 방생을 하며 모두가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이어진 반야신경탑 제막식에는 4부대중이 함께해 무심사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낙동강을 바라보는 유서 깊은 이곳 무심사에서 뜻깊은 행사에 우리 국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분들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심사는 불교는 곧 실천이라는 주지 무심스님의 원력으로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란이 철야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실천이고 행동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낙수물이 돌을 뚫듯이 끊임없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심사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대 법회는 4월 21일 오후 4시 BTN 불교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안국선원 진주분원 미르감이 수불스님을 증명법사로 조선 후기 독성탱화를 대웅전에 새로 모셨습니다. 미르감은 지난 10일 주지 담산스님, 창원 안국사 성호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처장 석산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독성탱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불스님은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염원으로 미르감의 독성탱화를 봉안하게 됐다며 독성님을 모신 것은 단순한 장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혜를 바르게 알아 체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미르감 독성탱화는 도광 13년 서기 1833년 조성된 조선 후기 불화로 현존하는 여타 독성탱에 비해 초기에 해당하고 화법도 뛰어나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계종 제주 천진함이 어린이 법당인 천진날의 법당을 개원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 천진함에서 봉행된 천진날의 법당 개원법회에는 회주 정명스님과 한주 정관스님, 선원장 청길스님과 어린이 불자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2월 창립 이래 제주도 교육청 위탁 교육시설로 지정, 명상과 다도체험 등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온 천진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어린이 법당인 천진날의 법당을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장 청계스님은 본래 진실하고 청정한 천진의 뜻처럼 어린이와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는 법당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횡성대법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선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선신대제는 회주 대법스님, 주지 무영스님과 장신상 횡성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탱화 점안과 횡성군 오케스트라 현악기팀의 공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불사를 원만 회항했다며 우리 모두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대법사는 횡성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하며 매년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울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혜진 스님께서 100만 원을, 평창 문수사에서 60만 원을, 이창숙님께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서규경, 신영희님께서 20만 원을, 박순자, 권금희, 성선진, 남경순, 이상수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수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지명숙님께서 30만 원, 강효점, 박미소, 이지화, 이홍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성복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산불 피해 지원과 난민 구호를 위해 잘 전달하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찾아갈 거야 고통의 끝을 찾아